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루키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또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심사위원은요. 위벤처스의 김소희 상무님, 어센도의 신동석 대표님, 메가인베스트먼트의 임형주 파트너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따뜻한 시선으로 조언도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쇼케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안내를 해드리면 5분간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5분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발표해 주셨다가 이런 부분은 궁금한데 하시는 부분을 심사위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바로 모시겠습니다. 로봇 교육용 완구, 또 스마트 토이, 로봇 커스텀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로봇트리의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봇트리 대표 안사욱입니다. 로봇트리는 로봇 교육용 완구, 스마트 토이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 토이는 장난감에 ICT를 접목시킨 제품을 뜻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2023년 기준 20조 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텔의 경우에도 자사의 장난감 자동차를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으로 구현함으로써 폭발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시장의 제품들은 아이들이 금방 질려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용법이 어렵거나 장난감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시켜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균 24만 원으로 지나치게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봇트리는 사용자가 직접 로봇을 커스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다양한 로봇들을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함으로써 높은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이나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사용자한테 흥미 유발을 해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커스텀한 3D 로봇 모델을 2D 설계 도면으로 컨버팅하는 기술을 통해서 기성품보다 50에서 8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제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블록스 초등학생 유저들 중에서 스튜디오에서 커스텀을 시도해본 경험은 80%에 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용 스마트 토이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커스텀 오토 플랫폼 파로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RC카를 커스텀하고 싶다면은 외형, 디자인 전부 클릭만으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모터, 센서 등을 클릭만으로 바로 메이트를 시킬 수 있고요. 커스텀이 완료된 로봇은 게임처럼 시뮬레이션으로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커스텀을 잘못했다면 정상적으로 구동이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제품을 구매하면은 설계 도면이 사용자에게 배송이 됩니다. 사용자는 설계 도면을 조립해서 가지고 놀거나 혹은 블록 코딩과 연결을 해서 코딩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예시는 RC카를 예시로 드렸고 드론이라든지 이족 보행 로봇도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3D 모델을 업로드를 해도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두었고요. 3D 로봇 모델을 2D 설계 도면으로 컨버팅하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단한 로봇들은 5회 미만의 클릭으로도 커스텀될 수 있을 만큼 쉬운 UI U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트리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다양한 로봇들을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을 차별성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미국과 대한민국 초등학생의 4, 5학년 1년 장난감 구매 비용 중에서 기성품보다 커스텀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면 당장 구매 의향을 바꿀 사용자 30%를 곱한 1조 4,400억 원을 밸류풀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트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커스텀한 로봇의 설계 도면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커스텀한 설계 도면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2회 가정으로 로봇트리가 커스텀한 설계 도면을 배송해주는 구독 모델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로봇트리는 POC 제품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50%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6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랑 중공업 분야에서 4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고요. 인공지능 박사가 CTO, 금융 수출 전문가가 CFO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수석 개발자의 경우에는 손놀이와 넥슨에서 17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든어택 게임 서비스를 개발부터 운영까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리드를 해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팀원들도 각자 유관 경력을 3년 이상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보트리의 커스텀 서비스는 저번 달에 MVP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월 동안 UX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올해 말에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300명의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UX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90%의 구매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 체험 부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올해까지 사용자 1000명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법인 설립, 그리고 CES, 로블록스와 인터랙션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를 확보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드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현재 팁스를 진행 중에 있으며 프리 라운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로블록스가 초등학교 유저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바타나 맵을 커스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난감 업계에서도 아이들이 장난감을 마음대로 커스텀하고 이걸 게임처럼 시뮬레이션 해보고 디지털에서 현실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장난감 업계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로보트리 대표 안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로보트리의 발표 잘 만나보셨나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센도벤처스의 신동석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 그 장난감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딜리버를 한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아직은 이제 출시한 지가 안 됐고 이제 테스트 단계신 것 같아서 그 첫 번째로는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그 초등학생들이 직접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그 장벽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켓의 그 검증이나 인사이트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다음에 구매되어지는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모님들이 실제로 구매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실제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어떤 그 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설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아이들이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에 대해서 저희는 간단한 미션부터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RC카 커스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레벨이 높은 편이고 처음에는 블록 쌓기라든지 집 짓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서 초등학교 유저들이 커스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맵이나 아바타를 잘 못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그 부분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미션과 보상의 형태로 제공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구매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이들이 커스텀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실제로 구매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조르기 문자라든지 혹은 이제 알라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저희는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들이 그거를 보고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런 것을 커스텀을 했구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고서 구매를 진행했을 때 보통 이틀 정도 소요가 되어서 배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벤처스 김수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시장을 아까 국내랑 이제 해외 쪽까지 동시에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교육 시장이 사실 영업이 좀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랑 해외랑 두 가지 다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POC 제품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을 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허들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교원그룹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에듀와 협업을 현재는 진행을 해서 사용자를 확보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기업들과 같이 POC를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플랫폼이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데에서 서드파티 형태로 사용자한테 제공을 했었을 때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를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쉬울 것이다 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 인베스트먼트 임영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예상 고객들의 풀이 초등학생 중에 이제 3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이제 시뮬레이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장난감을 내보였을 때 30% 정도는 그런 장난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조사한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다른 시장에서 좀 많이 채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맞춤 정장이라든지 신발 쪽 커스텀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30%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제
BCG 자료를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을 한 바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아이들한테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약 지금까지 2018년부터 한 15,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 부스를 진행했었고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20%에서 30%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 30초 정도가 남아서요. 질의응답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보트리의 발표였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춤형 장난감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장난감에 질리는데 그런 걸 좀 보완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그런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기업 모셔보겠습니다. AI 기반 냉난방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자동 제어 솔루션을 보유한 건물 에너지 서비스 개발 기업입니다. CDN의 발표 여러분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에 적정 온도를 만들고 있는 CDN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아는 얼굴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좀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업 발표이긴 하지만 그런 자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실내에서 여름철 다들 추우시거나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겨울철에도 건조하거나 온도가 맞지 않아서 다들 고생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상에서 이 온도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다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 저희가 흔히 머무는 공간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저희가 대표 케이스들만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온도가 맞지 않아서 낭비가 되는 에너지는 냉난방 운영 비용에서 평균 3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회복을 하려면 연간 한 30년산 정도 되는 소나무를 6억 그루를 심어야지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중하게 된 이제 문제는 불필요하게 낭비된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을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냉난방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줄여보자라는 게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 에너지에서 한 40%에 60%가 이제 냉난방 에너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의 리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리프는 중소형 또는 대형 건물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AI나 이제 Io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되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학습, 또 분석, 그리고 제어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형이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물에 이제 설비에서 사용되는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입이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거는 이제 IoT 시스템답게 전체 다 무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간단히 부착만으로도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서 노후화된 건물이라든지 이제 특이한 기종이라든지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가격 경쟁력은 기존 설비 대비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랩업식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실내외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서 이제 실내의 쾌적성, 그다음 관리의 편의성,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고요.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건물 에너지 쪽에서는 검증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시면 그냥 육안으로 보셔도 굉장히 좀 꾸불꾸불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쾌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그냥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죠. 온도 대역대들이. 보시는 것처럼 쾌적도도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저희가 좀 특이 케이스들을 좀 뽑아오긴 했는데 전력 사용량의 52%, 24% 모든 케이스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가진 뭐 몇천 개의 냉난방기를 평균해 봤을 때 평균 17%의 에너지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냉난방기 유지관리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1년에 소비된 냉난방대가 한 3조 원에 지금 이르는데 저희는 오히려 10년 전에부터 설치됐던 2,500만 대 총 30조의 시장에 저희는 뛰어들려고 합니다. 여기 확산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투자사와 그다음에 협력사, 파트너사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과들을 보면 보시기에도 뭐 통신사나 뭐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성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냉난방기 3,000대를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는 한 1억 5천만 건, 그리고 내년에는 10만 대를 관리할 생각이고 총 250억 건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이 이제 리프 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오래된 냉난방기 시장을 좀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로 인해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게 이제 저희의 다음 단계 목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좀 급하게 좀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에너지가 지금 저희가 뭐 모두가 이제 다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랑 이제 뭐 투자사든 뭐 팀원분이든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CDN의 감사합니다. 발표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동석 대표님.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초창기에 시장 진입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몇천 대를 인수를 하시면서 성공을 네네.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인솔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예, 이제 맞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하셨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3,000대 깔 때하고 10만 대 깔 때가 좀 다르실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 앞으로의 이제 그 영업 전략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브랜드들, 그러니까 가전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브랜드들하고 또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방안도 사실 네. 생각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초기 진입을 어떻게 하셨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이게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필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확보가 돼야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서 아마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업 쪽에 있어서 기인이신데 투썸플레이스에서 이제 IT 총괄하시는 분께서 전 직영점을 저희한테 이제 레퍼런스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초기 진입 시장에서 조금 경쟁력 우위를 갖고 좀 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번 레퍼런스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고객사를 찾아갔을 때 그 레퍼런스로 설득을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POC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은 진행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에너지라는 게 한번 줄여드리면은 빼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거의 뭐 백발백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하드웨어 장비가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나 유지관리성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이슈가 있는데요. 전국 인프라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SKT나 ADT, 뭐 S1 같은 그런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지금 같이 코웍을 하고 있고 상품도 이미 출시돼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가전제품 제조사 쪽에서도 이제 실제로 그 기획전략팀 쪽에서도 많이 요청이 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저희가 그쪽에 제안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기술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메가 인베스트먼트 임용주입니다. 네네. 저걸 부착만 가지고 이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예예. 저희가 어떤 기전을 가지고 네. 작동하는지가 하나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발표하실 때도 나중에 모든 이제 에어컨뿐만이 아니고 뭐 ESG 경영까지 연결시켜서 에너지 절약 기업으로 예, 가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시작은 에어컨이고 네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더 접목할 수 있는 네네. 분야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에어컨 여름 네네. 시절에는 에어컨에 붙여서 쓰는 건데 네네. 겨울에도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네네.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ESG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냉난방기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션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가고 싶은 거는 건물 전체의 이제 에너지를 AI화해서 좀 관리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에너지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 지금 ESG라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저희는 좀 지금 표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표준화 사업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산학이랑 같이 해서 이제 R&D 쪽 해서 좀 이렇게 지능형 건물을 만들고 뭐 이런 사업들도 좀 확장 있는 이런 사업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질문이 하나가 뭐였죠? 그 기술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방금 IR 말씀 주셨던 거 관련해서 네네 저희 건물 전체라고 한다면 네네. 중간에 컨트롤러 외에 네네 그 컨트롤러와 신호를 주고 받는 기기 하나씩이 다 붙어 있게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큰 공간에서는 그 개수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이게 네네.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계는 이제 중간에 이제 중계기가 있고 그 중계기 하나가 이제 1대 다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각각의 이제 슬레이브 기계들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넓은 공간에서도 중계기 한 대로 다양한 이제 기기들이 제어가 가능하고, 이 부착된 이 기기는 이제 우선 IR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제품에 이제 전혀 영향이 없도록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구현해 두었습니다. 네, 저희가 제한 시간 5분이 다 돼서요.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CDN이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2050 탄소 중립이 지금 선언이 된 상황에서 참 환경 이슈와 잘 맞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타트업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요, 초미세 공정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입니다. RTM의 발표 지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조 공정의 초지능화 AI 솔루션 개발사 RTM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산업용 AI 시장은 올해 4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5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끊임없이 복잡해지고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D램 하나를 생산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되는데 나노 공정의 설비들 수천 대가 그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이 단 30분만 중단이 된다고 하여도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많은 제조기업들은 끊임없이 공정과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통계적 방식으로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오알람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진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1%의 생산성 개선만으로도 5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제조기업들은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AI 프로젝트들이 양산 도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상용 AI 솔루션들은 제조업의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실패하였고, 맞춤화된 AI 솔루션들은 그 구축과 운영에 제조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비용과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RTM은 공정에 맞춤화된 AI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양산에 적용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AI 온디맨드 수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들은 저마다 다른 형태이고 데이터도 모두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위와 같은 형태로 저희는 제조 공정을 일반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분량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최적화는 현재 공정의 품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공정의 분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을 앞선 설비나 공정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분량 원인 분석 솔루션입니다. 분량의 원인까지도 잘 파악했다면 그걸 기반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정 제어 솔루션까지 탑재가 된다면 미래의 초지능화 솔루션 팹이 완성됩니다. 저희의 솔루션의 특별한 차별화점은
제조 공정에 특화된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데이터셋은 센서 데이터에서 나오는 시계열 데이터셋입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발생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한 대의 설비에서도 15초에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기술을 포함해서 저희는 올해 5건의 AI 공정 진단 기술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학습된 AI 모델은 솔루션을 통해서 엔지니어와 소통해야 합니다. 공정 엔지니어의 업무 프로세스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된 저희 솔루션은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맞춤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일반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AI 기술과 솔루션 기술을 기반으로 완성된 공정 이상 탐지 솔루션 아폴로의 모습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정의 이상이나 설비의 이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여 개 이상의 센서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던 그 시간을 80% 이상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ED의 불량을 탐지하는 솔루션 허블의 모습입니다. 글로벌 검사 장비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검사 장비의 오후 판단율을 90% 이상 저희 허블은 단축시키면서 생산성을 즉시 4% 개선하고 1년에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바로 절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라이센스 상품과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독형 상품을 기반으로 저희는 작년 대비 3배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4종의 솔루션들이 생산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고 설치된 솔루션들을 통해서 실제 공정 데이터를 저희 서버로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산업은 높은 기술 난이도와 산업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첨단 제조 산업에 집중하고 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저희와 유사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C3.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1,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나스닥에 10조 원의 가치로 상장된 바 있습니다. RTM은 공정 엔지니어의 도메인 지식과 AI 사이언티스트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미래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TM의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차별점을 강조한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 보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위벤처스 김소입니다. 결국은 장비 내에서 사실 데이터를 뽑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현재 하신 게 장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뽑으셨는지랑 향후에 장비 회사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오픈해 줄지 혹은 그들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장비에 설치된 그 데이터를 저희는 직접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센서를 구축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다만 그 칩을 메이킹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랑 거기다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뭐 어플라이드 매티리얼스나 혹은 국내에 있는 장비사들은 상당히 입장이 다른데 장비 기업들은 자신의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뭐 보안 계약을 따릅니다만 흔쾌히 저희에게 나눠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공정의 뭐랄까요 보안 비밀 같은 것들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비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장비 기업들과 다양한 실험을 레시피를 만들어가면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셋으로 모델링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굉장히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보통 이제 제조업체의 업종별로 그다음에 회사별로 센서들이나 이런 데서 취직되는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한 회사에 구축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여러 회사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재사용성이라든가 공통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재사용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해 왔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설립한 지 3년 정도가 됐고 한 10여 개 이상의 모델링을 시도해 봤을 때 반도체 공정을 기준으로 보면 플라즈마를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들은 대부분 다 공통된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집되는
데이터의 주기가 30ms냐 300ms냐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플라즈마 공정을 하는 반도체 설비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충분히 좀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빛을 계측하는 OES 센서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접하게 됐을 때 저희가 기존에 모듈화 해놨던 기술들이 똑같이 접목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어서 주로 이제 빛에 관련된 그런 시계열 데이터들도 같이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아까 경쟁사 페이지가 있었는데 이미 경쟁사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거기도 다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컴퓨터 다 찾아내고 하고 있거든요. AI라고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인 것 같긴 하다. 그럼 저희하고 그쪽하고의 차이가 뭘까? 근원적인 차이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예.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그 경쟁사가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정확히는 기존에 이제 그 장비 기업들이 불량 원인을 분석할 때 본인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수작업으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수작업이라고 하는 건 센서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단차원으로 그냥 유니베리어블로 이 변수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얼마나 달라졌냐를 이제 편차를 찾아보는 이런 물론 통계적인 기법은 적용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의 수가 설비 한 대당 200여 개가 있는 데다가 특히나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두 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뺄셈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패턴과 어떤 패턴을 어떻게 비교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저희가 좀 있다라는 거랑 좀 센서를 200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것과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성과가 그래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RTM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에 나와 있지 않은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죠. 계속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겠습니다. 물류, 화물차 전문 모빌리티 스타트업입니다. 코코넛 사일로 발표 만나보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코코넛 사일로 주식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인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물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전 세계의 76%가 물류 관련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가장 크게 물류 관련한 코스트 관련된 문제점들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물류 시스템들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문제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구시대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서류 작업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증가되는 그러한 리스크들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코코 캐리어, 코코 쉬퍼, 그리고 코코 드라이버 이렇게 3개의 서비스로 운영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화물을 옮기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그러니까 화물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쓰는 플랫폼이 이제 코코 쉬퍼이고 그리고 그 화물을 옮겨주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운송사죠. 물류사. 돈을 버는 회사가 이제 코코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코코 쉬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화물을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등록된 화물은 코코 캐리어가 지금 보시는 웹에서 이 화물들을 확인하고 견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제시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되어서 매칭이 되고 나면 그 서로 코코 캐리어와 코코 쉬퍼가 매칭된 상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코코 캐리어는 아까 보여드렸던 코코 드라이버에게 화물을 배차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이제 동적 경로 설정 시스템을 가장 먼저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시간 화물 적재 상태를 3D로 시각화를 해서 그 3D 시각화된 화물들을 이제 각각의 화물 조건들을 분석을 하고 혼적 가능성을 계산해서 혼적이 가능한 화물들을 저희가
먼저 코코 캐리어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류 과정들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제 운송사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화물을 같은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다는 밸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주든 운송사든 베이직하게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AI 기반의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프리미엄 플랜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고, 운송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지만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 GDP의 약 25%에 달하는 이 물류비를 조금 더 효율화 시켜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저희 기업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 베트남 남부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만 베트남뿐만 아니라 주변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국경 물류로 이어지는 최종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초기 타깃 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베트남 남부 시장인데요. 이 베트남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제조업체들의 70%가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는 한국계 제조업체들을 타깃하기 위해서 베트남 남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타깃하는 베트남 남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인계 기업들만 하더라도 약 1200개의 업체, 그리고 물류 규모로 본다면 약 3.2조 원의 시장 규모에 달합니다. 저희는 2022년까지 이 물동량의 약 2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는 약 3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총 4명의 운영진들과 그리고 24명의 멤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운영진들 중 3명은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출신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개발 등을 진행하던 인력으로서 저희 물류시장과 상용차 시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코넛 사일로였습니다. 네, 5분간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또 5분간의 질의응답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신동석 대표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물류 관련된 시장에서 우선 그 밸류체인 상에서 고객들한테 배송이 되는 라스트 마일 쪽이신지, 아니면 이제 제조업체를 타겟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물류센터 중간 쪽까지 가시는 퍼스트 마일 타겟인지 우선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들을 이제 애퀴지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실 것 같은데, 그 드라이버 애퀴지션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버들을 확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회사하고 어떻게 이제 B2B 형태로 풀어 가시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인 퍼스트 마일 관점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애초에 제조 회사와 운송사를 연결해서 그 제조 회사가 옮기고자 하는, 뭐 제조 회사라면은 이제 뭐 2차 벤더 제조사들이 될 수도 있겠고 1차 벤더에게 뭐 발송하는 그런 제품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운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취득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는 또 그 우리나라와는 또 구조가 좀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또 지입차라던가 이런 특이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어떤 회사, 운송사에 속하게 되는 그런 차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지스틱스 컴퍼니를 타깃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드라이버들과 함께 이제 운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오너십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짧게 하나 질문 드리면,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하시면 지금 회사 구조가 자회사를 그쪽에 설립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한국에 법인이 있고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이제 베트남에 자회사 설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실 때 베트남 쪽에서는 이제 자회사의 수익을 한국 본사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나중에 결국 100% 자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적절하게 이윤을 배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당장 발생하는 어떤 뭐 매출이나 수익 같은 부분은 바로 재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JV 설립도 저희가 이제 현지의 물류사와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익을 저희 회사의 발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내 시장하고 좀 다른 형태이다 보니 그 국내는 이제 1인 보유 드라이버들 상대 비즈니스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베트남은 약간 독점 구조의 로지스틱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들을 영업해 오거나 그들을 이 서비스 안으로 유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좀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굉장히 업계 자체에서 이제 손꼽히는 그런 물류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아무래도 이제 물류가 이 기관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공산당인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관점에서도 사실 그 외에도 사실 그 중소 형태의 중소기업들인 이제 물류 회사들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을 5대에서 10대 사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소 중견 물류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저희의 실질적인 타깃은 그런 회사들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저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계속 세일즈를 하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대한 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FMS나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뭐 5대에서 10대 사이의 그런 운송사나 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인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판매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굉장히 또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저희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대로 이제 플랫폼까지 연계해서 써라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조입니다. 네, 코코넛 사일로의 발표 잘 만나봤습니다. 예리한 발표와 또 준비된 답변이 잘 마련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코넛 사일로의 발표까지 만나보셨고요. 벌써 5번째 기업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무거운 서적들, 책들 들고 다니시느라고 어깨 아프신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이라고 하네요. 벡터 기반 디지털 교재 제작 유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퍼플,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자동 제작 기술 기반의 대학 교재 플랫폼 이앨리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이교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전자책, 이북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북과 이 교재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지원 도구, 세 번째, 그 멀티미디어 기능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상이나 음원 기능이 아닌 뭐 미디어 오버레이라든지 롤플레이 같은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양방향 인터랙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유통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이교재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교육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이제 미래엔의 교과서 서비스 자체도 사용량이 코로나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가하고 있는 이교재 시장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요.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난 뒤에 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사가 보유한 벡터 기반의 콘텐츠 자동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앨리스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현재 이앨리스 서비스를 통해서 출판사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코딩 없이 바로 유통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 기술은 크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인쇄용 PDF를 전자책으로 변환해주는 트랜스코딩 기술과 이렇게 변환한 콘텐츠에 인터랙션을 넣을 수 있는 에디터,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를 클라우드 기반의 CMS에 등록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용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4가지 학습 환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공급자는 코딩 없이 컨텐츠를 바로 공급할 수가 있고, 사용자는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가 이 앨리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앨리스라는 서비스는 4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 다른 하나는 구매한 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도구, 그리고 이렇게 학습 지원 도구를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셀프북, 이렇게 3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벡터 기반의 트랜스코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교재가 변환할 때 그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를 DB에다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재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포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제작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제작 비용이라고 하시면 조금 복잡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디지털 콘텐츠는 사람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그 SDP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트랜스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타사 대비 9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출판사는 이익을 500% 이상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BM은 지속 가능한 그 판매 금액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RS, 그러니까 레비뉴 쉐어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BM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컨텐츠를 유통할 때 저희가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제작과 유통을 같이 지원할 때는 50%에서 3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5,0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회원 가입률은 2,700명이 가입을 했고 4일간 7,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320만 학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번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대학 교재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2차 이제 초중고, 3차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교재 포털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목표가 15억이고요. 2년 내에 BEP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BEP에 도달한 이후 2년 내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원 3명과 20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플은 모든 컨텐츠의 디지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냉정하게 제가 끊었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서 5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이상은 저희가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해서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주 파트너님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지금 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사이클을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쓰고 싶어 하는지, 니즈가 있을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만 봐서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유저층이 정확하게 누구일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지금 실제로 돌고 있는 사이클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이엘리스 서비스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현재 5개 대학교하고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서울대,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뭐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렇게 5개 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재 640권 중에 640권을 다 디지털로 전환을 했고요.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책을 저작권을 지급하면서 대학교에서 온라인 책으로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전자책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의 이제 주 고객은 출판사와 학생 이렇게 나눠지고요. 컨텐츠를 공급하는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출판사 같은 게 라이센스권을 갖고 있거든요. 퍼블리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통해서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그 확보된 컨텐츠를 학생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제작부터 사실 유통 플랫폼까지를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를 시장을 실제로 확보를 하셨을 때는 엄청 스케일이 나오는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그 초창기에 이제 대학교들하고 POC를 하시면서 그 테스트를 해보실 때 사실 그 규모의 바틀렉이 제가 가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에 이제 컨버전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많이 컨버전을 해야 사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컨버전 하시는 쪽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컨텐츠를 전부 새로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버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좀 스케일러빌리티나 시간 단축이 좀 나오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아까 이제 그 하셨던 이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어떤 사용적인 어떤 지표라든가 그 리텐션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히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뒤에 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했던 거는 저희 앨리스 플랫폼에서는 이제 전자책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재가 변환율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이책이 한 97% 정도가 되고요. 전자책이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테스트했을 때는 종이책 위주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7,200만 원의 매출이 났지만 실은 전자책은 3%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올해 저희가 2학기 때 방송통신대학교하고 방송통신대학교는 640건 다 변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재 20권 정도를 변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출이 한 월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신규로 콘텐츠를 한 1,600건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변환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HTML이나 CSS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시거든요. 이제 EPUB이라는 게 HTML을 패키징한 포맷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들듯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퍼플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2021 컴업 2021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대망한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코딩 없이 모바일 앱 개발이 가능한 앱 빌더 서비스 기업 플리퍼 코퍼레이션의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딩 없이 모바일 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 빌더 서비스 힙빔을 운영하고 있는 플리퍼 코퍼레이션 대표 석정웅입니다. 모바일 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주 개발사로부터 받은 10페이지짜리 간단한 SNS 앱 개발 견적입니다. 4,230만 원의 개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요. 저희 힙빔에서는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결과물을 단 이틀 만에 300만 원의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힙빔 앱빌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힙빔은 모바일 앱 개발 전 과정에서 개발 리소스를 절감하고 시장의 개발자 부족과 과도한 개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힙빔 솔루션의 핵심은 모바일 앱 개발 과정을 기능 단위의 플러그인으로 모듈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플러그인 모듈을 각각 만들고 이것을 마치 블록처럼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것만으로 기존과 동일한 완성도의 앱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기존 코딩 업무를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앱 개발을 위한 경험과 역량이 다소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들도 자신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힙빔에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개발자가 만든 플러그인과도 자유롭게 호환돼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딩을 할 수 없는 비개발자 고객들도 플러그인을 조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힙빔 스토어에서 원하는 플러그인을 선택해서 자신의 대시보드에 자유롭게 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된 플러그인에 대해서 저희 힙빔 엔진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생성하여 고객에게 최종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SN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노코딩으로 출시된 앱이고
일반적인 개발과 동일하게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기에 특수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만 새롭게 개발해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500만 원짜리 개발을 2,300만 원의 비용으로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앱 개발 시장은 연간 14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의 가트너나 포레스터 리서치 등은 2024년까지 전체 앱의 65%가 앱 빌더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제 이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30개 정도의 앱 빌더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빌더 기업에 대한 투자나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앱 빌더 기업들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앱 빌더로 출시된 앱이 외부 개발자의 소스 코드와 호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앱 빌더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빌더가 제공하는 템플릿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하지만 히빔의 플러그인들은 외부 소스 코드와 자유롭게 호환돼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기능만 따로 개발하여 기존 플러그인과 결합하여 앱으로 출시하거나 혹은 외부 솔루션을 그대로 앱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앱 빌더임에도 불구하고 형태나 기능에 제한 없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빌더의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플러그인 편집 툴인 비주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히빔 VMS입니다. 사용자는 구성 요소의 배치, 색상, 배경 등 모든 디자인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그대로 앱으로 출시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빔 솔루션을 사용하는 리셀러 개발자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저희 히빔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리셀러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비개발자 고객이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노코딩으로 출시할 수 있는 노코딩 플랫폼 모델입니다. 이번 컴업 2021을 시작으로 저희는 내년도에 1,500개의 앱을 출시하고 15억 원의 매출을 2024년에는 15,000개 이상의 앱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1위 앱빌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저희 팀은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글로벌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인 저는 대학 졸업 이후 6년간의 스타트업 운영 및 앱 출시 경험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있고 저희 CTO는 16년차 개발자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6명의 훌륭한 개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발자를 팀에 보유하지 않고도 자신의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키는 혁신이 저희 히빔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리프 코퍼레이션의 발표 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까요?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뜩이나 요새 개발자분들 이렇게 좀 희소한데 되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회사들이. 그 한 가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네이티브 앱인지 하이브리드 앱인지 그거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개발자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를 생각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발자들이 사실 뭐 깃허브라든가 오픈소스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올리는 어떤 인센티브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내 레퓨테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든가 혹은 뭐 다른 이제 재무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의 어떤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여기서 네이티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기기를 제어하는 부분들은 저희 CTO의 브릿지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만의 좀 특수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통해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개발자가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였을 때 자신이 개발한 플러그인을 히빔 스토어에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해외 사례들 보면 이제 뭐 쇼핑몰에 좀 특화됐다거나 이렇게 좀 분야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좀 지금 보여주신 기능이 좀 간단한 기능들이라 그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두 방향, 그러니까 쉽게 가면 기능 붙이기가 더 어려울 거고 기능 붙이는 모듈들이 많아지면 또 얘기하신 대로 노코딩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100% 노코딩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이야기고 저희가 먼저 타겟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먼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SNS, 채팅, 쇼핑몰, 그리고 예약 플랫폼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러그인 자체 개발해서 사용자가 한 80%, 90% 정도를 노코딩으로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현재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가장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먼저 스타트업들 그리고 자사몰을 구축하고자 하는 쇼핑몰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IoT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모듈화해서 자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제 3가지 정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결제 모듈이 저희가 있나 보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게? 우선은 저희가 뭐 일부 저희가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저희가 자체 플러그인 개발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플러그인 개발해서 스토어에 판매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듈만 붙인다고 돼서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결제 파트너가 붙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그리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지가 하나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구축을 하고 쉽게 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대행을 해주실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카드사랑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G사와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아임포트 같은 이제 개발자를 위한 PG 개발 솔루션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저희 툴에 넣어서 개발자가 뭐 자신의 커스텀된 PG 모델 결제 모듈을 좀 더 쉽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뭐 오류가 나지 않고 서버가 잘 돌아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관리를 해주고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뭐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를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플러그인을 구매해서 원래 어플리케이션에 붙이게 되면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UI 네, 6초 됐습니다. 남았는데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퍼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앱 개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72개 모든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 내주셨죠. 아낌없는 조언과 또 냉정한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희 상무님과 신동석 대표님, 임형주 파트너님과 함께 했습니다.